잘큐제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3월 30일, 이제 3월의 거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제가 최근에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고3까지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또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뭐 거의 된 거나 다름없죠. 이 정도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뭐 과제도 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EBS 인강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와라. 뭐 이런 이제 지시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마다 기본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기 전에 해오던 공부가 있었잖아요. 뭐 학원 공부든지 무슨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또 과제를 내보내주고 이거 가지고 뭐 수행 평가를 하니 뭐 별별 그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아이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 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도 많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수행평가든 내신에 들어가든 일단 뭐 큰 영향은 없잖아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문제죠. 그래서 뭐 안 하던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은 뭐 그런 수행평가 미리 학습 듣고 해오면 도움이 되죠. 좋죠. 그리고 또, 또, 일부는, 사교육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어떻게 잘못 흐르면은 사교육도 이제 끊어지게 되거나 뭐, 이런 위기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정상적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일부 또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는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공부하는 큰 시간을 얻었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뭐 부족한 걸 채우느라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얻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요즘 거의 모든 추세가 자기가 뭐 책을 보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들어서 실력을 쌓는데 교과 과정을 익히는데 익숙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 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강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강의라는 게요. 저는 2002년도 막 그 메가스터디에서 그때는 EBS는 인강이 없었어요. 거의 TV 프로그램이죠, 그죠? TV, EBS TV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시간에 못 들으면은 못 들어요. 근데 이 메가스터디에서 2001년도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해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했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수능 공부를 시킬 때 그 인터넷 강의를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참 시작될 때 그 강의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좋다. 인터넷 강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어떤 대학도 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들이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해주니 하나하나 듣는 것
하나하나 듣는 것마다 진짜 주옥 같은 강의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야 진짜 좋은 기회다. 이러고 이제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해 이제 대입이 끝나고 이제 서울대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고 이러니까 아마 그 메가스터디에서 배너가 하나 떴는데요. 우리 서울대 합격자 중에 60%인가 아마 그 정도가 우리 메가스터디 회원이었다. 이렇게 일단 선전용이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강의를 두고 서울대 합격자는 꼭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40%는 안 듣고도 가더라. 이거 무슨 병고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랬을까? 하나 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물론 그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강의를 들은 사람이 60%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회원이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강의를 들은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회원 가입을 해야 채점 난에 들어가서 채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도 회원 가입이 됐겠죠. 그렇다면 그 60%보다 더 적은 수량의 학생들이 인원들이 그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볼 때는 저에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놔두고 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헤매다가 서울대를 갔을까?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그때 메가스터디 사장이었던 손준 선생이 너희들 강의를 들으면은 망한다. 뭐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뭐 강의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게 무슨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저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진짜 인강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못 갈 대학이 없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재수생들을 인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하나도 이해가 가는 게 안 가는 곳이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6개월 걸리더라. 6개월 안쪽으로 걸려요. 인터넷 강의를요. 그만큼 인터넷 강의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수능 출제 범위 안에 충분히 그리고 하나도 모름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쳐보니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 양을 줄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현장 강의를 이렇게 가서 들으면은요, 그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을 다 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현장감이 있어서 생동감이 있고 받아들이는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현장 강의는 이렇게 듣고 나서 들을 때 잠깐 놓친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 다시 되돌려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목적만 있고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죠. 다시 되돌려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영화 촬영을 한다 그러면요, 뭐 드라마 촬영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10시간 촬영해서 한 30분 정도 편집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지금은 이렇게 현장 강의가 거의 없이 스타디오 강좌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요.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서 그 많은 시간에 촬영을 한 것을 잘라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딱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인강을 들을 때는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돼요. 단시간 내에 어디서 어디까지 한 챕터를 이렇게 쫙 공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 현장에서 한 6시간 정도에 소요되는 걸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이게 압축을 시켜놨거든요. 그럼 뭐 압축시켜놨다니까 그 막 아주 농축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잠잠 없이 집중, 삼매경에 빠져서 들어야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걸 제대로 듣는다면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멈춰가지고 뒤로 가서 다시 듣고 될 때까지 하고, 뭐 그걸 멈춰놓고 뭐 찾아볼 건 찾아보면서 또 시작을 하고 하면 이 인강처럼 좋은 강의가 없거든요. 진짜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수험생들한테는 진짜 좋은 강의인데 이것을 컴퓨터로 이용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고 강의로 이렇게, 내가 그 컴퓨터를 켜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포털로 이렇게 검색해서 사이트 가서 자기 강의, 어제 들었던 강의까지 들어가는데 30분은 걸려요. 그냥 놔두면 최소한도 30분. 들어가서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포털 들어가서 뭐 찾아보면 뭐가 번쩍번쩍 떠요. 이건 무시하고 자기 강의로 들어가는 애들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일단 뭐 잠시 좀 보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드르륵 쳐서, 예를 들어 뭐 EBS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또 배너가 막 뜨잖아요. 그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애들 1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럼 이거저거 눌러서 보잖아요. 다 학습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의에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30분 걸려요. 빨리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고요. 내버려 두면은 2시간, 3시간 걸려서 들어갑니다. 자, 자기가 공부를 하러 가는 데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다 그래도요, 이미 많은 부분이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요즘같이 꼼짝 못하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한테는요, 어쩌면 그게 커다란 탈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잡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도 그게 강의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요즘은요, 강좌를 개설하시면은, 옛날 같으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강의 들어 그러면 노트 펴놓고 교재 펴놓고 거기다가 막 적잖아요. 이렇게 노트 필기 하잖아요. 저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 노트 필기 프리노트를 하는데요. 요즘 탐구 영역 지금 거의 다 뭐 이상한 이만한 책 하나 줘요. 서브 노트라고.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그게 뭔지. 그 강좌에 대한 노트 필기를 요즘 대신 해줘요. 아주 좋은 세상 됐죠.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까딱까딱 하면 돼요. 노트 필기까지 다 해줬으니까요. 공부 잘 되겠죠?
다 들었어? 그리고 탁 놓고 마치 내 실력이 다 된 것, 노트필까지 다 됐으니 뭐 복습 여기 다 있는데 그런 거부터 해서 인터넷 강의는요 일단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요. 아이들은요 이 컴퓨터 이 부팅 한번 하는 순간부터 아주 행복해진답니다. 새로운 소식, 무한한 세계가 열리는 이 화면.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학교 숙제가 뭐가 어디 강좌 들으라 그랬대. 그러면요 거기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화면을 딱 켜놓고요. 그리고 딱 뭐 이 레시버로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지만요. 잘 보면요. 그 강사가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거기 그 밑부분 바로 요 부분 요, 요 밑부분에 보면 볼륨이 있어요. 그 볼륨을 죽여 놓고요. 컴퓨터 안에다가 음악 집어넣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아주 즐겁게 공부해요. 행복하게. 어머니들은 잘 모르죠. 뒤에서 보면. 아, 진짜 공부하면서 저렇게 기쁘가 흐뭇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모습 보니 뒤에서 잠깐만 바라봐도 부모님 행복하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최소한도 그 정도의 교양은 갖추고 있거든요. 싹 mp3 음악 다운 해놓고 그거 들으면서요. 거기까지는 또 양반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가 감시자가 없으면요. 이 공부하는 화면 하나 띄워놓고 밑으로 그 화면을 밑으로 싹 내려놓고요. 게임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발자국 소리가 막 이렇게 무슨 인기척이 이렇게 들린다. 이러면 이 화면을 공부하는 화면으로 딱 바꾸는데 빛의 속도로 바꿔요. 순식간에. 아마 그 바꾸는 데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세계 올림픽에서 다 금상 딸 거예요. 순식간에 바꾸거든요. 눈치도 못 채게요. 그리고 열공하는 것 같이 막 이러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흐뭇한 표정으로 싹 가시면은 탁 바꿔가지고 또 뭐 요즘 게임은 또 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헤드셋 탁 해가지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여기다 막 타자 채워가면서 막 아주 대단한 그 게임의 영역 그거 무시하고 공부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게임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은 애들은요 어떤 인터넷 강좌를 틀어놓고도 신경 하나 못 써요. 벌써 생각은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아이가 인터넷으로 과제를 하든 그 인강을 듣든 특히 강좌 듣는다 그러면요. 꼭 뒤에서 끝날 때까지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평소에 이렇게 늘 졸지도 않고 항상 들어가 보면 그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요. 엄마가 뒤에서 지키면은 20분도 못 돼서 그냥 이렇게 주무셔요. 한번 뒤에 가서 보세요. 20분 만에 아이가 이렇게 꾹꾹 하면은요. 여태까지 애는 공부한 게 아니라 딴짓했던 얘기예요. 저는 우리 대단한 아들 때문에 이 컴퓨터로 딴짓하는 거와의 전쟁에서 승리자거든요. 그것만 막으면요. 원하는 대학 다 가요. 인터넷을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리고도 17년간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다 막아 놓고 게임 못하게, 다른 데 못 들어가게 그래도 해요. 어떤 걸 하느냐. 컴퓨터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뭐 지뢰찾기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고등학생들이 그거 하면 거의 또라이 취급받죠. 그런데 그걸 해요. 얼마나 그 중독이 됐으면 무의식 중에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열심히 강의 듣는다 그러면 뒤에 가서 최소한 30분만 지켜보세요. 아이가 꼬꾸라지면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딴짓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니터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하나 거실로 뽑아내세요. 그 거실에서 보시면 돼요. 아이가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을 거실에서 보이니까 듀얼 모니터라 그러죠. 그만큼 인터넷 강의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를 듣고 철저한 복습 이 뒤따라야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읽고 보고 문제 풀고 해는 선행도 앞서야 되고,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아갈 땐 아이의 실력이 탁탁 오르는데요. 전부 다 들어서 다 알아 이렇게 갔을 때는 꼭 나중에 문제 틀린 다음에 너 왜 틀렸니? 이러면은 아는 거 틀렸어. 다 안다 그래 놓고 아는 거 틀렸어요. 그 뭐 고3 왔을 때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인터넷 강의 듣는다 그러면 그 강의 듣는 시간만큼은 뒤에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옆에 있으면 뭐 집중이 안 돼요. 뭐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돼요. 안 되기 뭐가 안 돼요? 딴짓 하려고 그러는 거죠. 딴짓 하려고 핑계 대거든요. 자기 방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뭐 이렇게 하도 조용하니까 얘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 뭐 과일이라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가서 뭐 우유 뭐 드링크제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문 이렇게 열으면 문 닫아 집중한대잖아. 이러면 또 엄마는 또 괜히 미안해가지고요. 아 그래 알았어 이거 좀 먹고 해. 그러면 또 딱 하면 또 눈을 확 홀기면서 또 문 닫아 이러면 그래 놓고 자기는 화면 싹 바꿔가지고 막 놉니다. 100이면 99이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운동량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아이들 지금 학교도 못 가잖아요. 밖에는 코로나들이 창 들고 나오면 다 죽일 거야 이러고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컴퓨터 열어주면은요, 그냥 부모님이 관리 안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애들까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해도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다 갑자기 이 영상을 올리는 게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인터넷 강의 컴퓨터 근데 데스크탑은 또 그런 대로 노트북은 더 위험해요. 노트북이요. 그건 뭐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러니까요. 거기다 태블릿 뭐 그걸로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 안 되거든요. 침대 속에서 이래 가지고 누워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열공한다고 뭐 엄마 한번 이렇게 가지고 뭐 문짝 바라보면서 엄마 화면 바꿔가지고 저는 컴퓨터로 딴짓 하는데 그거 잡아낸 도사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좋은 학교 보낸 그 큰 비결이 컴퓨터로 딴짓 못하게만 해도 잘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다
차단해 놓고 컴퓨터로 공부를 시켰더니요. 인강으로 제대로 시켰더니까 잘 가더라. 그런데요. 인강을 선택하는 데에도 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막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애들 그 정보 얻는다고 뭐 이런 이상한 사이트 가서 뭐 수강평 듣고 알바가 써놨는데 낚시에도 걸리고요. 별짓 다 하거든요. 뭐 한 선생님이 5강의 만들었다 그러면 딱 한 개 제대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강에 한번 빠지면요. 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이거 하나 들으면 그 다음 게 궁금하고요. 거기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또 그 다음 거 듣고요. 강의만 듣다 끝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당부 드리는데요. 지금 그 많은 활동량도 있고 에너지 넘치는 애들 집에다 가둬 놓고 하는데 이거는 10중 8구 강의 들으면서 딴짓 하니까요. 나중에 안 그렇다는 애들까지도 게임 중독자 만들어서 양산해서 나가는 수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재미 느끼다 보니 예를 들어 한 가지 게임만 하던 놈이 이 게임 저 게임 밤새도록 어느 날 보니까 요즘 좋잖아요. 학교도 안 가니까 아이는 낮엔 집중이 안 돼. 뭐 이러면서 밤에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아침에 부모님들은 문이 요만큼 열려 있어서 가보면요. 불빛이 애가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했구나 그러면 한 5시쯤부터 거기 그대로 엎어져 잡니다. 거기 자기 자리 들어갈 힘도 없어가지고. 아니면 요즘 게이밍 의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자빠져서 자요. 부모님은 잘 몰라요. 부모님은. 속지 마시고요. 뭐 옛말에 뭐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게 그 정도가 택도 없어요. 이 집에 있는 동안 컴퓨터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끝까지 조심하고요. 딴짓 못하도록. 그래서 이 강의 선택하는 것도 아이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강의로 이렇게 계획 짜고 이거 듣는 다음에 이거 듣고 뭐 계획 잡아놓고요.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우려도 없고 그냥 계획 잡아놓고 그거 하거든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인터넷 강의로 큰 실력 올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검증을 한다고 보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요, 강의 듣는 것도, 강의 선택하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뭐 여기 와서 상담하고 가라는 것도 뭐 그런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강의는 진짜 좋다. 그러나 그건 양면의 칼, 양면의 비수같이 잘못 쓰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이 가슴에 꽂힌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최소한도 강의 들을 때만큼은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라.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뒤에서 책을 읽는 한이 있어도요. 그렇게 좀 해서 아이가 개학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집에서 이 컴퓨터 게임하고 딴짓 하던 게 몸에 배가지고요. 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커다란 집안의 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